안녕하십니까. 개놈 박사 이민섭의 건강혁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 베이비, 즉 맞춤 아기란 제목으로 요즘 관심을 받고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말에 전 세계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남방과기대 부교수인 허젠쿠이 박사가 인류 최초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쌍둥이 디자이너 베이비가 배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탄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CR5라는 염색체 3번에 있는 유전자를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기능을 불활성화시켜 부모가 에이즈 환자인 아이가 미래에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허젠쿠이 박사의 행동을 무책임하고 비인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으며 중국 정부도 생식을 목적으로 한 배아 유전자 편집은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과학계의 도덕 윤리를 저버린 일로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경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디자이너 베이비가 최근 들어 가능하게 된 것은 유전자 편집 기술과 시험관 아기 시술이 이제 아주 보편화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1978년 최초로 시험관 아기가 탄생한 지 40여 년이 되었으며 전 세계의 불임 시술과 시험관 아기는 그동안 다양한 성숙의 과정을 거쳐 이제 아주 보편된 기술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의 DNA 분석과 함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주 특별한 전환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렇게 보편화된 것은 그동안 기술적, 비용적 진입 장벽이 높았던 편집 기술이 최근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을 과거의 어느 기술보다 더 싸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과거의 기술보다 더 개량되고 진보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도 있는 특정 기술이 너무 빠른 시간에 쉽게 발전된다는 것은 잠정적인 이득과 더불어 무한한 위험이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3세대 유전자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업체에서 이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상용화하려면 다양한 특허와 인허가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인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함께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기술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제약과 한계가 많이 무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기술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고 그 활용도 또한 무한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라고 하는 것은 수백만 년에 걸쳐 개체와 환경 간에 이루어진 무수한 선택과 적응의 과정을 반복하여 만들어온 생명의 진화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이제 수일 만에 인위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사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전자 치료 쪽으로 선천적인 유전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유전자 편집을 통해 미리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자 변형을 통해 질병과는 무관하게 특정 기능을 강화한 우성 개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과 식물 실험에서는 유전자 기능을 강화하여 우성 개체를 만드는 경우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많이 활용되어 오고 있지만 사람의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유전자 치료 쪽에 일부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허젠쿠이 박사는 그 많은 유전자 중에 CCR5라는 유전자를 타겟하여 편집을 한 것일까요? 물론 외부에는 아이가 추후 에이즈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더 많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CCR5를 억제한 생쥐가 인지력이 더 뛰어나고 운동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인간도 지적인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사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우리의 형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가장 원하는 특성이 향상된 지능과 인지 능력이 아닐까요? 중국의 과학자는 에이즈 예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CCR5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시도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인간은 특정 진화를 인위적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돌이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진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마법의 도구를 손에 쥐게 되었으며 우리가 원하는 맞춤 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디자이너 인류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고 만 것입니다. 과거의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규제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DNA 분석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류의 손에 갑자기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요즘 이베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가정용 유전자 편집 장비와 시약 전체 세트를 18,000불, 한화 20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옛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창고에서 개인용 컴퓨터 한 대로 창업을 하듯 원하면 유전자 편집 바이오 회사를 집에 부엌 칸칸에서도 한 달 아르바이트에서 번 용돈을 모아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만 주면 내가 원하는 특정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커스텀 유전자 킷을 필요할 때 집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에 아주 자세한 설명들과 프로토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내가 누구인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무도 묻지 않고 필요한 것은 크레딧 카드와 물건을 수령할 주소지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유전자는 발과벗은 바이오 해킹 세상이 된 것입니다.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 기사 발표 후 왜 이러한 실험을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허젠쿠이 박사는 이 기술은 이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내가 안 했으면 누군가 딴 사람이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허젠쿠이 박사처럼 외부에 발표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디자이너 베이비는 벌써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과학기술의 진보 앞에 우리의 게놈의 미래는 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며 개척함과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숙명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먼저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요? 게놈 박사 이민섭이었습니다.